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번 주에 마지막 산행이자 이달의 마지막 산행이 오늘 마지막 주 일요일날 걸린 것 같습니다. 저번 주 일요일날에 황구가 산행 계획이 고산지대 산행 계획이 있었는데 비가 와서 못 갔잖아요. 일주일 만에 다시 한번 도전해 봅니다. 오늘은 날씨가 엄청 맑고 청명하네요. 근데 기상이 바람이 많이 불고 굉장히 쌀쌀합니다. 지금 고산지대로 올라오니까 차의 수온주가 한 1도, 지금 마이너스 1도를 가리킵니다. 아침에 영하 4, 5도에서 스타트 했는데 아마 이 고산지대는 더 추웠겠죠. 해가 뜨니까 이제 뭐 0도에서 마이너스 1도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고산지대니까 춥기는 춥네요.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 같은데 오늘 해길이 또 연속 커브에 주의하세요. 고산지대 산행이 걸렸습니다. 시간 되고 여건 될 때 또 가봐야 되니까 오늘 뭐 도라지를 보기는 힘들겠지만은 또 자원이 있는지 또 초대물의 삭대가 있는지 그런 것만이라도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새벽에 영하로 떨어지니까 이 고산지대 이런 쪽에는 물이 흘러내리는 곳에는 얼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운전 신경 쓰셔야 됩니다.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번 달의 마지막 산행이자 이번 주에 마지막 산행을 왔습니다. 산속에 지금 오늘 갈 산이 정남 쪽을 바라보고 있는 한 900m 정도 되는 산입니다. 한 860, 70m 되는데 지금 차가 한 400m 정도 올라왔을 겁니다. 한 400m 더 올라가야 됩니다. 산이 정상 쪽에 절벽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야 되는데 예천 읍내 출발할 때 한 영상 한 3도에서 출발했는데 그 900, 800m 제 넘어오니까 영하로 떨어지더라고요. 지금 여기 오니까 영하 한 3도, 4도 정도 됩니다. 바람 부니까 체감 온도는 한 영하 7, 8도는 되는 것 같네요. 올해 들어서 가장 춥습니다. 황구가 아직 한겨울 군장은 아직 안 꾸렸는데 영하 10도 정도 떨어지면 황구도 안에 오리털 패딩을 입고 이 군복도 이거보다 더 두꺼운 거 미군 군복 오버 트라우저를 입어야 됩니다. 어차피 오늘은 뭐 준비가 안 됐으니까 약간 이걸 입어도 약간 쌀쌀합니다. 그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물은 물은 1리터 각각 2병이고요 식량은 초콘 각각 2개, 비상식량은 초코바 3개입니다 자, 황구가 지금 옷 다 갈아입고 이제 뭐 완전 군장 다 했으니까 오늘도 한번 가봅니다. 절벽은 자유다. 출발! 이제 임도 따라서 황구가 한참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니까 저 건너편 능선 쪽에 황구가 가야 할 절벽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이 안에 계곡 쪽 아래쪽에 저기도 괜찮은 절벽이 하나 있는데 야, 저걸 또 살펴보려면 이 밑에 내려갔다가 저 건너편 능선 타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지금 내려가 볼까 하면 아까 생각 중입니다. 자, 어차피 이곳은 오늘 가서 도라지 자원이 있다면 내년 봄에 한 5, 6월 달에 다시 와야 되니까 저쪽 능선은 그때 와서 찾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 위에 능선 쪽에도 괜찮은 자리가 좀 있는데 바로 한국을 가야 할 장소까지 바로 논스톱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나마 이 등산로도 있고 여기 벌목길 했는 그 장소가 있으니까 길은 괜찮습니다. 아마 조금 더 가면 저기서부터는 황구가 길 없는 그 가시밭 협곡 쪽으로 진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날씨가 춥기는 춥네요. 숨 쉬니까 폐 쪽에 영하 5도 되는 그런 찬 공기가 폐 쪽으로 막 들어오니까 체온이 잘 안 오릅니다. 계속 갑니다. 이제 한 30분 정도, 30분 넘죠. 이제 1시간 정도 올라오니까 저 건너편 정상 쪽에 황구공원을 가야 할 절벽이 나타납니다. 저희가 오늘 첫 번째 절벽이고 두 번째 절벽은 그 우측편에 이 능선 하나 넘으면 또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것부터 봐야 되니까 앞으로
한 30분 정도는 더 올라가야 저 정상에 쓸 것 같네요. 원래는 지금 여기서 한 5분간 쉬었다 가야 되는데,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한 10분 정도 더 걸었다가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이제 1시간 반 만에 첫 번째 절벽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햇빛도 나면서 옅은 구름이 끼 있으니까 그 진눈깨비가 아니고 그 엷은 눈 결정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막 날립니다. 그리고 항구가 목에 걸고 있는 수건도 얼어가지고 바닥바닥합니다. 지금 체감 온도는 영하 한 5도 정도는 되는 것 같네요. 항구가 출발할 때 밥 먹고 왔더만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 안 합니다. 식사하고 한 1시간, 2시간 정도 소화시키고 와야 되는데 바로 움직이니까 저옥도 부대끼네요. 자, 일단 여기서 물 좀 마시고 한 5분간 쉬었다가 일단은 이 절벽 아래쪽부터 도라지 자원이나 날린 흔적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 위에서 저 상층 올라가서 로프 타고 중간중간 턱들을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밑에서 볼 때는 절벽이 꽤 크던데 위에 오니까 생각보다 절벽이 그래 크진 않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한 5분간만 쉬었다 갑니다. 이제 절벽 아래 와서 절벽 아래에 날린 삭대나 아니면 저 중간 턱에 붙어있는 도라지 삭대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 턱은 생각보다 좀 있는데 흙들이 별로 없습니다. 제 절벽 단간에 이런 흙 있는 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도라지가 크게 초대문으로 자라날 수 있는데 물론 턱은 있지만 흙이 없잖아요. 그러면 통벽 사이에는 도라지가 있다 해도 몸통이 없죠. 자, 그런데 아직까지 도라지 삭대는 전혀 안 보이네요. 손 탔을까요? 일단은 밑에 쪽에 날린 삭대들이나 아니면 어린 삭대들도 전혀 안 보입니다. 일단 저 아래쪽으로 좀 더 이동하면서 도라지 삭대가 떨어지는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저 중간중간 턱 사이에 붙어있는 삭대가 있는지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보이네요. 지금 절벽 사이 물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야, 이런 데는 저 위에 흙이 소나무 사이에 흙하고 턱들이 좀 있거든요. 저런 데는 도라지가 한 미쳐줄만 한데 야, 손 탔을까요? 전혀 안 보입니다. 날린 삭대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네요. 자, 일단은 저 끝까지 올라가서 저 위로 올라가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절벽의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정상 지금 이 난간 쪽을 계속 살피고 있는데 이 상층부에도 자원이 전혀 없네요. 야, 손 타기는 쉬운 절벽은 아닌데 이 등산로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손 탔는지. 그리고 여기 담뱃갑도 있고 저 아래 그 라이터 같은 거 그런 것도 있네요. 도라지가 있다면 이 상층부 쪽에 어린 자원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큰 것들이 만약에 절벽 중턱에 있었다면 아까 한과 여기 밑을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이 아래쪽에 도라지 자원이 날려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거든요. 지금 로프를 타고 이 지금 난간을 살펴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이게 한여름 같으면 로프 타고 중간중간을 살펴봐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은 한겨울 쪽으로 가니까 그냥 보고만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야, 절벽이 어마무시하네요. 밑에서 보는 거하고 틀립니다. 자, 일단 옆에 난간이 좀 있으니까 저쪽으로 이동하면서 도라지가 또 있는지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없으면 저 한능선 넘으면 저 건너편에 절벽이 또 하나 있거든요. 그거 보고 일찍 내려가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도라지 자원은 전혀 없습니다. 이 앞쪽에 절벽이 있다가 지금 건너와서 이 다음 절벽으로 넘어왔습니다. 야, 이 절벽도 상당히 좋은데 분위기는 도라지는
보입니다. 항구가 도라지 붙어있는 삭대 본다기보다는 아래쪽으로 떨어진 삭대가 있나 싶어서 지금 그거 찾고 있는데 그런 것도 안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 저 벌집이 하나 있습니다. 자, 벌집이 있었는데 저건 사람이 딴 게 아니거든요. 벌이 이제 겨울 날려고 동면 들어가면 새들이 날아와서 저 빈집에 있는 그 벌레 남은 것들이나 이런 것을 다 털어서 먹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벌집 흔적만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굴참나무인데 굴피를 옛날에 벗긴 흔적이 있네요. 밑에 피하고 위에 피하고 모양이 좀 틀리죠. 근데 이건 굴피를 벗긴 지 이것도 한 수십 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만큼 많이 자라서 거의 표시가 안 나잖아요. 지금 중간중간에 흙 있는 자리는 있는데 도라지 삭대는 안 보이네요. 자, 일단 계속 이동하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있는 이런 자리도 상당히 좋습니다. 도라지 장소는. 저 상층부 난간에 저 흙 있는 이런 자리도 좋고요. 도라지는 전혀 안 보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절벽 왔습니다. 이 안에 절벽이 깎여진 거 보니까 이 안쪽에 옛날에 채석장이 있었습니다. 이 지금 채석장이 있던 곳에 상층부 절벽인데 지금 항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돌을 캔 자리 같지는 않거든요. 만약에 채석장처럼 돌을 캔 자리 같으면 여기 또 물론 도라지가 있긴 있지만은 큰 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채석을 안 하고 천연적으로 이렇게 턱이 생긴 것 같으면 초대물이 있을 만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항구가 이 자리는 좀 느낌이 있어가지고 지금 40m 로프를 저 굵은 소나무하고 참나무에다가 세팅했습니다. 안전벨트 차고 카라미나하고 팔짱이를 세팅했으니까 물론 삭대가 지금 남아있는 건 거의 없지 싶은데 일단 절벽에 뭐 방향하고 그 다음에 경사하고 턱 같은 걸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서 항구가 지금 내려가려고 로프 세팅했습니다. 절벽의 높이는 한 50m 넘지 싶습니다. 일단은 저 중간중간 턱까지만 내려가서 전체적인 절벽 같은 거 형상이나 이런 것을 도라지가 서식할 만한 여건이 되는지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내려갑니다. 지금 로프가 한 20m 정도 내려와서 절벽 중간에 턱에 멈췄습니다. 자, 지금 여기도 지금 옛날 채석장, 이 아래가 채석장입니다. 분명히 바위를 잘라는 흔적들이 있거든요. 바위를 캐는 흔적들이 있는데 저 밑에는 보면 화강암 통벽인데 지금 항구가 서 있는 이쪽 자리는 화강암하고 그 모래로 되어 있는 사항 같은 게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강암 치고는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거는 채색을 안 하거든요. 야, 이 위에 보면 옛날에 여기도 바위를 캐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캐다가 이제 진짜 질이 떨어지는 그 바위가 나오니까 화강암이 나오니까 여기는 그만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물론 수십 년 전에는 했겠죠. 그러니까 초대물 도라지가 붙을 만한 붙기에는 시간이 촉박합니다. 물론 옛날부터 손 안 되는 자리 같았으면 있을 만한 자리는 맞는데 지금 옛날에 바위를 깨긴 깼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항구가 봐서는. 자, 그리고 이런 자리는 새로운 도라지가 자리 잡아야 되는 자리인데 아직 뭐 삭대 같은 거는 안 보입니다. 아래 턱 같은 것도 좋은데 이런 잡불들이 문제 점령해 버리니까 그런 것 같네요. 여기다가 항구가 도라지 씨를 한 20개 심어놨습니다. 내려와 보니까 이제 대충 알겠습니다. 이런 자리가 좋긴 좋은 자리는 맞는데 옛날에 바위 깨고 일어났더만 손을 그 장소 자체가 다 포인트 자체가 다 파괴돼 보니까 그래야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데 도라지가 또 난다면 뭐 100년 된 건 없겠지만 수십 년 된 건 있을 만한데 전혀 안 보이네요. 보니까 이런 바위 깨진 게 보통 일반 바위 깨진 게 아니잖아요. 이건 채석장 그 채석에는 흔적이 많습니다. 이게. 항구가 저쪽 아래 도로에서 볼 때는 망원경으로 볼 때는 이게 경사처럼 계단 막 되어 있길래 상당히 좋은 자리다 싶었는데 이 계단처럼 되어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올라갑니다. 자, 이제
로프 정리한다고 딱 보니까 여기에 서기버섯이 있습니다. 물론 크진 않는데 저 위에 좀 큰 것도 조금 붙어 있긴 붙어 있네요. 여기도 있고 저 위쪽에 절벽에도 제법 붙어 있거든요. 자, 그닥 필요 없으니까 안 가져갑니다. 황구가 옛날에 진짜 한 1000m 산에 도라지부로 갔다가 서기버섯이 소주병만한 거 본 적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 거는 황구가 좀 따왔는데 뭐 이런 건 굳이 지금은 굳이 필요 없으니까 안 가져갑니다. 이제 한 5시간 안 걸린 것 같습니다. 한 4시간 좀 한 반 정도 걸린 것 같네요. 오랜만에 고산지대 오니까 빡세긴 빡셉니다. 자, 그래도 궁금한 데 곳에 와봤으니까 됐고 빨리 옷 갈아입고 철수하겠습니다. 지금 바깥 온도가 영하 한 5도 6도 되면 옷 갈아입을 때 빨리 갈아입어야 됩니다. 그러면 냉기가 금방 몸속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갈아입고 아니면 차 안에서 좀 타고 가다가 히터로 몸 좀 녹이고 그때 갈아입으시든가 이래야 됩니다. 자, 한국은 옷을 갈아입었으니까 이제 철수합니다. 내년 봄에 올지 안 올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일단 선뜻 땡기진 않네요. 자, 산행이 생각보다 좀 일찍 끝났기 때문에 황구가 철수해서 집으로 가려고 하다가 이 작은 절벽을 하나 더 보려고 왔습니다. 올라와서 절벽을 보니까 방향하고 경사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여기 볼통이 상당히 많습니다. 볼통이 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황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볼통이 있음으로 해서 도라지가 자원이 보존될 수도 있고 볼통으로 인해서 자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극과 극을 달립니다. 이런 자리는. 볼통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데 한두 개 같으면 있을 수 있는데 이 정도 많다는 것은 꾸준하게 사람이 오고 관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라지가 없을 확률이 많습니다. 일단 왔는 김에 저 절벽 사이로 대충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볼통 사이로 올라오면서 황구가 여기 떨어진 삭대 같은 게 있는가 싶어서 살펴보는데 저기 한번 보시죠. 저 소나무 아래. 자, 저기 작은 중급의 도라지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중급 될까 말까요? 중급 안 될 겁니다 아마. 일단 자원은 있는데 큰 삭대들이 있나 계속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 소나무 아래 삭대 하나 보고 옆에 보니까 옆에 작은 삭대가 하나 더 있고 그 위에 이 중급의 삭대가 한 개 아니면 두 개가 있는데 저게 붙어있는지 떨어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 위로 올라가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원이 있기는 있네요. 자, 도라지가 저 절벽 난간에 있기 때문에 붙어있는지 안 붙어있는지는 내려가 봐야 알거든요. 황구가 그냥 내려가려니까 그거 안 됩니다. 로프 타야 내려갈 수 있으니까 황구가 지금 40m 로프를 굵은 소나무에다 연결했고 안전벨트 차고 카라비너 팔짱기를 세팅했습니다. 저 절벽 난간에 도라지 삭대가 있는데 일단은 내려가 봐야 확인이 되니까 저 아래까지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로프 타고 내려오니까 여기 도라지 삭대가 있는데 여기 한번 보시죠. 야, 삭대가 떨어져 있습니다. 한 중급 될까 말까 이런 삭대가 한 개 있고 저 아래쪽에 아까 올라서 봤는 삭대가 두 개가 떨어져 있거든요. 이게 같은 삭대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그렇습니다. 지금 밑에 삭대 두 개 떨어져 있고 위에 한 개 떨어져 있거든요. 자, 그러면 삭대 세 개가 한 뿌리 같으면 좀 괜찮은데 각각 같으면 별로 크진 않습니다. 황구 짐작으로는 황구에 발 디디고 있는 자리 이런 자리 같은데 도라지 삭대에 있던 자리는 다른 데는 지금 있을만한 자리가 별로 없거든요. 자, 보고 일단 이거는 뭐 저축은 아니지만은 내년 봄에 한번 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삭대 두 개하고 이까지 세 개가 떨어져 있는데 세 개가 한 뿌리 같으면 세력이 좀 되고 아닌 것 같으면 별로 크진 않을 겁니다. 그건 그때 내년 봄에 한번 와보는 걸로 하고 자, 저 올라가서 또 도라지 삭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절벽에 올라오니까 건너편 산에 저 사이에 협곡이 하나 있는데 황구가 봐도 괜찮은 자리가 저기 하나 보입니다. 야, 저걸 올 겨울에 갈지
봄에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기 좋은 절벽이 하나 있고 그 좌측에도 또 하나 있거든요. 산은 또 이렇게 올라오니까 또 새로운 자리를 이렇게 또 하나 보여주네요. 도라지가 있을지 없을지는 좀 올라가 봐야 알겠지만 하여튼 느낌은 괜찮아 보이는 자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자, 롭하고 짐 정리 다 해가지고 이제 하산하려고 아까 올라왔던 자리 그 반대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온다고 내려오는데도 보니까 여기 삭대 3개짜리 도라지가 있습니다. 자, 이 각각 이건 삭대가 크진 않거든요. 각각 어린 게 한 개 있는데 이거 보고 자원이 있네 싶어서 옆에 또 살펴보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여기 엄청 굵은 삭대가 하나 있거든요. 자, 여기 시방도 깨있죠. 자, 황구는 생각지도 안 했습니다. 이거는 어리니까 놔두고 이거는 삭대가 꽤 굵으니까 이제 붙어 있거든요. 이거는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어리면 중급 정도 되면 가가져가고 생각보다 작으면 다시 묻는 걸로 하겠습니다. 꽤 크거든요. 이거는 삭대가. 자, 요거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위에 가는 턱수는 하나 나왔습니다. 도라지가 밑에 통백이 있길래 황구는 야 이거 뿌리가 별로 없나 싶었는데 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도라지가 지금 누워 있거든요. 누워 있으면서 굵기도 꽤 굵습니다. 이거는 조심해서 한번 완벽하게 한번 캐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래로 가는 뿌리는 다 나왔습니다. 자, 보시죠. 이제 다 나왔잖아요. 밑으로 가는 다 나왔고 요 위로 가는 요 톡수만 하나 나오면 됩니다. 드라이브를 사용하실 때 큰 거 작업할 때는 큰 흙이나 큰 뿌리 작업할 때는 이 굵은 걸로 작업하시고 그 다음에 이 가는 드라이버가 왜 필요하냐면 아주 섬세한 뿌리 가는 뿌리 작업할 때는 이거 아주 가는 드라이버 이런 연장이 섬세한 뿌리 작업할 때가 좋습니다. 자, 요 위에 조금 남았으니까 저 위에까지 해서 마저 완벽하게 한번 채취해 보겠습니다. 자, 도라지가 나왔습니다. 야, 황구는 이 정도 나올지는 생각도 안 했는데 뜻하지 않게 나왔습니다. 자, 이게 99% 완벽하게 채취했습니다. 이 보시죠. 위로 가는 턱수를 다 살렸고 최대한 조심해서 신중하게 살렸습니다. 작품선 모양이 당금주 할 정도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황구가 최대한 조심해서 캤습니다. 야, 이거 보시죠. 아주 굵진 않는데 이 좀 더 굵었으면 좋은데 그게 좀 아쉽네요. 자, 이 삭대하고 도라지 크기나 삭대나 거의 비슷합니다. 삭대가 이거 한 1m까지 되거든요. 1m 넘죠. 삭대 굵게 한번 보시죠. 이야, 진짜 멋지네요. 자, 이 삭대 굵기하고 도라지 크기하고 한번 보시죠. 이야, 요 며칠 한 5년 다 꽝 했는데 황구 생각지도 않게 뜻하지도 않게 이런 도라지를 봤습니다. 이 절벽이 황구가 저번 주 일요일날에 황구가 가면서 봐둔 절벽이거든요. 올라갈까 말까 하다가 그때 비가 와서 그냥 다음에 와야지 싶었는데 오늘 갑자기 생각나서 시간이 있길래 이쪽으로 왔습니다. 오니까 진짜 초대물까지는 안 되지만은 중급 이상의 진짜 준수한 도라지가 황구한테 인사하네요. 이야, 진짜 멋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 절벽에서 가져온 도라지입니다. 도라지가 길 줄 알았는데 이만큼 길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칼집 박스에 다 안 담겨져 가지고 지금 이게 참치 박스인데 참치 박스에 담았습니다. 도라지 크기가 메다 한 3, 40 될 것 같네요. 보니까 지금 이게 구부러져 있거든요. 피우면 상당합니다. 길이가. 자, 굵기만 좀 더 굵었으면 진짜 멋있는데 그게 좀 아쉽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번 주에 마지막 산행이자 이번 달에 마지막 산행을 갔다 왔습니다. 오늘은 고산지대 절벽을 황구가 한 1년 전부터 봐두었던 절벽이 있습니다. 그것을 많이 궁금했는데 기다리다가 앞주에 한번 가려고 하다가 기상이 안 좋고 비가 와서 한 주 미뤘다가 오늘 드디어 갔습니다.
절벽은 상당히 좋은데 이 등산로하고 겹쳐져 있기 때문에 손을 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도라지 삭대 같은 게 널쳤으면 날리는 흔적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황구가 모르겠습니다. 내년 도라지가 자원이 있을지 없을지는 내년 그 5월달 때 이때쯤에 한 가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도라지가 있을지 없을지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지금은 뭐 지금 삭대 날린 것은 없으니까 일단은 그때 보고 한 번 더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로프 타는 장소, 첫 번째 산에 그 산에 고산지대에서 로프 타는 장소 있잖아. 그 계단 특기 상당히 좋길래 황구가 내려가 보니까, 황구가 예상한 대로 보니까 이 옛날 그 황화암을 채취하던 장소라 하더만 그 도라지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궁금한 곳에 다녀왔으니까 됐습니다. 일단은 뭐 내년 한 5, 6월 달에 도라지 상태가 커지거나 아니면 코 필 때 그때 보고 한 번 더 황구가 좀 끌림이 다시 있다면 그때 한 번 또 새로운 곳에 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쪽 그 오늘 갔는 그 고산지대 절벽. 그리고 오늘 또 내려오다가 산행 시간이 좀 일찍 끝났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려고 하다가 왔는 김에 황구가 그 작은 절벽을 하나 전에 앞전에 그것도 한번 답사는 안 했지만 지도상 보고 한번 봐놓은 자리가 있어가지고 시간이 얼마 안 걸릴 것 같아서 한번 올라갔는데, 거기서 뜻하지 않게 오늘 뭐 대물급 들어가지는 않지만은 한 중급이라 일단 굵기는 중급 정도 되는데 길이는 초대물급입니다. 도라지 삭대 길이나 도라지 길이나 거의 똑같잖아요. 옆에 표를 보니까. 그러니까 뭐 메다 황구가 봐서는 도라지 길이가 메다 한 2, 30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일단 단검을 하게 되면 긴 병에다가 보고 뭐 45, 6.5리터 병이나 이런 병에 보고 이쁘게 단검하든지 일단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뜻하지 않게 오늘 도라지가 나왔습니다. 황구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도라지 삭대 몇 개를 봤기 때문에 기분만 좋고 그냥 돌아가야지 싶었는데 그 엄청난 굵기의 삭대가 있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자,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또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황구가 원래 초대물을 한번 보면 원래 꽝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는데, 원래 황구는 도라지 산행에서 진짜 초대물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보여줬습니다.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원래만큼 진짜 멋있는 산행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황구가 보고 유튜브로 영상으로는 황구가 편집하기 힘드니까 안 하고, 밴드에서는 황구가 또 2020년 최강의 절벽 도라지 커넥션을 12월 말쯤에 한번 또 제작해서 원래 진짜 최고의 도라지, 최고 멋있는 도라지를 채취하는 그 과정들을 한번 줄거리로 한번 요약해가지고 한번 그것도 영상으로까지는 안 되지만 밴드의 사진상으로는 한번 올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산을 이제 뭐 뿌리 약초는 겨울에 캐야만 된다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아직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 약초를 겨울에 캐기 위해서는 봄에 산에 가야 되고 여름에도 산에 가야 되고 겨울에 산에 가야 가을에 산에 가야 되고, 그래야만이 겨울에 뿌리 약초를 캘 수 있는 겁니다. 이 산이란 것은 겨울 산을 가지 않고 봄의 산을 얘기할 수 없고, 봄의 산에 가지 않고 여름 산을 얘기할 수 없고, 여름 산을 가지 않고 가을 산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을 산을 가지 않고 겨울 산을 얘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1년 내내 산에 다녀야만이 44째 산에 다녀야만이 산이 주는 즐거움, 산이 변하는 즐거움, 또 식물들이나 이런 산약초들이, 동물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또 준비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세월이 가는 것들, 또 나무들이 이 동면에 들어가서 겨울잠을 자거나 아니면 가수면 상태로 들어가서 동물들이나 식물들이 또 이 겨울을 넘기기 위한 그런 과정들, 그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또 도라지를 볼 수 있고, 또 사람이 또 성장하는 겁니다. 이 자연들은 정말로 야생의 세에서 생존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그렇지만 이 미물의 풀 한 포기, 잡초 하나, 식물 하나, 나무 하나도 이 한겨울을 견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많은 일이 있죠. 그래서 이 자연이라는 것은 참 배우는 게 참 많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면 느끼는 것도 많고 깨닫는 것도 많고 또 이렇게 도전하고 또 의지하는 그런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한국과 최강의 도라지를 보기 위해서 갈수록 점점 난이도가 높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왜 유튜브나 밴드 댓글에 왜 위험한 절벽으로 가십니까? 물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최강의 도라지, 100년 된 도라지를 보려면 도라지가 100년 동안 서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 됩니다. 100년 동안 도라지가 살면 1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가뭄과 얼마나 많은 풍수가 얼마나 많은 비바람을 그걸 견디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장소에서 도라지가 살아남아야 되고, 두 번째는 100년 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구가 북벽에도 갔다가 남벽에도 갔다가 정말로 100m 되는 수직질벽 중턱에도 갔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100년 된 도라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된 도라지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1년에 100만 보, 200만 보를 걸어야 되고 정말로 1톤의 땀을 흘려야만이 그런 도라지를 하나 볼 수 있고 최강의 산약소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갔을 때 그 도라지가 진짜 수십 년 아니면 100년 동안 그런 모진 세월과 풍파를 견디면서 그 절벽 끝에 아니면 절벽 중턱에서 살아남아 있는 도라지를 봤을 때 그것이 진짜 멋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뿌리 약초는 겨울에만 봐야 된다는 게 그것은 모순입니다. 그것은 도라지에 대해서 30%도 얘기 못 보는 거죠. 진짜 처음에 힘차게 올리는 그 삭대를 봐야 되고, 이 여름에 꽃을 피는 그 도라지 삭대를 봐야 되고, 가을에 황금색으로 물드는 그런 단풍 도라지도 봐야 되고, 겨울에 이제 한 해 할 일을 다 하고 이제 가수면 상태, 정말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 도라지가 이 삭대를 자동으로 떨어뜨리면서 내년에 올릴 그런 새 삭대를 또 땅속에 숨겨놓은 그런 것까지 봐야만이 진짜 도라지를 보는 것이고 진짜 약초를 대해서 다 아는 겁니다. 사시사철 다 봐야만이 진짜 도라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황구는 이 도라지 사는 게 진짜 빡시고 힘들지만 그래도 재밌습니다. 물론 힘들고 위험하지만. 자, 오늘 산행에서 뜻하지 않게 또 이렇게 도라지를 오늘 또 보게 돼서 진짜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구독해 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응원해 주시니까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